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이고 현재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함께 알아보고 10월 넷째 주 코인 호재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포탐욕지수부터 살펴보면 현재는 24포인트의 극도의 공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1년간의 공포탐욕지수 트렌드를 보면 공포 단계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투자보다는 메이저 코인 위주로 장기간의 투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이어서 현재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9,640억 달러로서 지난주 대비 약 200달러 감소하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8.1%로서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크게 나타나지 않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도 함께 살펴보면 4시간 기준으로는 숏이 51.59%로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고 24시간 기준도 동일하게 52.04%로 숏이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에서 숏을 예측한 사람이 많은 만큼 오늘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준의 FOMC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CPI와 P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9월 CPI는 296.81로서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변동성이 가장 적은 비트코인은 약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CPI 발표 이후 1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9%라는 믿기지 않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을 두고 여러 분석들이 나왔는데 먼저 블룸버그는 CPI 발표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을 바라본 이들이 지나치게 많았지만 예상 외로 하락세가 가파르지 않아서 공매도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매수세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석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악재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숏 커버링이 진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했다라는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CPI 발표 이후에 일시적인 상승이 발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인 경제 흐름은 좋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18,700달러와 18,000 라인이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다음 주의 지지라인과 추세선이 겹쳐지는 변곡점이 존재합니다. 현재 라인에서 횡보만 잘 해준다면 해당 변곡점에서 상승 동력으로 크게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8,700 라인과 18,100 라인이 깨져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15,000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청산 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9,155달러에 위치해 있고 2만 달러 부근에는 숏 베팅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13,000달러 부근에 롱의 물량이 많이 베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숏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는 롱에 많이 베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리플의 다양한 호재 소식과 앞으로 있을 상승 랠리의 원동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고 이어서 지금부터는 10월 넷째 주인 10월 23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역시나 리플입니다. 리플은 글로벌 송금을 위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겸 디지털 자산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리플 네트워크 하에서 글로벌 송금 요청 시에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SEC와의 소송을 진행 중이고 20년 12월부터 2년간 소송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소송은 SEC가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현재 누가 봐도 리플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이고, 이번에 전 SEC의 국장이었던 힘먼 연설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리플은 최근 50%라는 큰 시세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올해 11월 중순에는 판사 앞에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낙관적으로 바라볼 때 소송이 앞으로 3개월 혹은 4개월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의 소송 일정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일 뒤인 18일에는 9월 19일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대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소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고 11월 17일 드디어 공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의에 빠르게 다다른다면 12월 9일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나 앞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언급한 것처럼 합의가 지연된다면 내년 2월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의 2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ODL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볼륨이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매출이 1분기 대비 2배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리플의 가치는 너무나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리플을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GMX입니다. GMX는 투자자가 중개자 없이 플랫폼에서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분산형 거래소이자 낮은 수합 수수료에 무기한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가 낮고 슬리피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래소 내에서 GMX는 거버넌스 코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GMX는 최근 아서에이지가 추천한 코인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서에이지는 과거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로 역사상 최연소 억만장자를 기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트위터에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옹호론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GMX가 후오비에 한국 시간으로 10월 16일 11시에 상장됩니다. 실제 거래는 입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오픈이 될 예정이고, 이는 사전에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금 가능 일자는 10월 16일 9시이므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GMX는 최근 바이낸스를 비롯한 코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26개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한국 거래소에는 코빈만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도 상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GMX 코인 스터디 해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에르고입니다. 에르고는 2019년에 출시된 코인으로 출시 당시에 팀 구성원이나 벤처 자본가에게 토큰을 할당하지 않고 시작한 코인입니다. 그만큼 공정성에 초점을 두었고, 에르고는 유연하고 강력한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로 구축되어 새로운 금융 상호작용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작업증명 스마트 계약 플랫폼입니다. 에르고는 최근 플럭스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플럭스랩스의 파트너인 겟블록.io를 통해서 분산형 스마트 계약 기반의 스마트풀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에르고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스마트풀 출시 일정은 10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풀 출시로 인해서 채굴자는 AMD 또는 엔비디아 카드로 에르고를 채굴하고 75%의 에르고 코인과 25%의 플럭스 에르고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에르고는 중앙 집중식 채굴풀을 자율적인 온체인 스마트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르고 개발진은 스마트풀을 위해서 서브풀링 설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에르고의 분산형 마이닝 풀을 통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인한 가장 큰 리스크인 51%의 공격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르고는 10월 10일 블록당 보상이 48 에르고에서 45 에르고로 변경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블록당 보상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의 감소가 발생이 되고 이는 매도 압력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머지의 채굴자들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세가 상승하였고 주목받게 되자 쿠코인을 비롯한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상장 외에도 웨이브를 비롯한 자체 덱스 거래소인 에르고 덱스까지 출시가 되는 등 에르고 코인의 다양한 호재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호재가 발표된 에르고입니다. 이더리움 머지로 인해서 채굴자들의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번 플럭스 스마트풀 출시로 인해서 에르고의 시세의 상승이 발생되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아바랩스에 의해서 구축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디앱과 맞춤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아발란체는 6500TPS 수준의 트랜잭션의 처리 속도와 확장성을 제공하고 이는 이더리움보다도 월등히 앞서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19일 아침 7시에 아발란체 1.9.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아발란체 1.9.0 버전의 릴리즈 코드명은 밤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밤프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아발란체는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으로는 누구나 서브넷에 스테이킹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검증자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피체인 지갑의 입력 서명을 수정하고 체인 내에서의 코덱을 수정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큰 변경점이 있는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아발란체 홀더분들께서는 이번 업그레이드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인이 아닌 블록체인 행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라이트코인 재단은 연례 행사인 라이트코인 서밋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요 아젠다는 기술 혁신과 공공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와 라이트코인 커뮤니티 구성원을 모아서 이틀간 토론할 예정이라고 하니 라이트코인 홀더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의 스폰서로는 약 30여 개사가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스톰엑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사로도 약 50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라이트코인의 창시자를 비롯해서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경우 세계 최대 가상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보유한 코인입니다. 하지만 라이트코인은 최근 전송기술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익명 전송기술인 밈블럼블 하드포크를 계기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가능하고 라이트코인은 비자 카드를 사용해서도 전 세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실생활에 유틸리티적인 사용성이 가미된 코인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코인의 이번 서밋 행사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라이트코인 서밋 행사에서 유의미한 호재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코인이 아닌 거래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바이비트에서 선물 트레이딩 대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최대 상금풀이 무려 10만 USDT이고 대회 기간은 18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참가 조건으로 금액이 100USDT 혹은 100USDC의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회는 수익 금액이 아닌 수익률에 따라서 순위가 집계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이 우승 상금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링크는 본문에 기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와 함께 바이비트 상금풀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에 답글로 간단하게 일정 공유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